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0여 년 전에 여드름 뿌리 뽑기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드름이 뿌리 뽑는 것처럼 뿌리를 뽑으면 완치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약을 써도 관리를 해도 레이저를 해도 완치되는 건 아닙니다. 또 체질을 개선하면 완치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피부 성질이라는 게 몇 달 치료해서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수년에 걸쳐서 스스로 변하는 거죠. 또 몸에 열을 내려도 아니면 병을 치료한다고 해도 그때뿐이지 결코 완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여드름을 치료를 할까요? 저절로 좋아진다는데 그건 마치 당뇨나 고혈압을 왜 치료하느냐와 똑같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고 조절하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팽개쳐두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서 심각한 경우에는 목숨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드름이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병이 아니지만 여드름을 방치하면 여드름 흉터나 여드름 자국이 생기고 이것이 이제 평생 컴플렉스가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 치료는 커다랗게 어디를 가나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우선 약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드름 관리라는 것이 있을 거고 요즘 레이저 치료라고 하는 그런 광선 치료가 있습니다. 우선 약을 왜 사용을 해야 되느냐? 많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피부과에서 약을 처방하면은 첫 번째가 이 약 독하지요. 피부과 약은 참 독하다는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피부과 약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과에서 사용하는 약인데 다만 피부에 어떤 증상이 잘 들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작용이 효과에 비해서 적을 때 또 자주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이게 방치됐을 때 더 다른 피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제 약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드름 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커다랗게 두 가지를 나누면 항생제, 즉 여드름균을 죽이는 그런 항생제 종류가 있을 거고요. 또 피지를 줄이는 그런 우리가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피지약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약은 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각자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항생제는 어떤 분은 수개월 내지 몇 년 써도 아무 부작용이 없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드시자마자 막 속이 메식거리는 분도 있어요. 또 피지를 줄이는 약은 이제 가장 문제가 기형을 낳을 가능성 때문에 가임기, 즉 애를 낳을 수 있는 연령에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알고 있는 피부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그 연령에 따라서 처방한다고 그러면 일단 믿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약을 사용할까요? 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대개는 심한 경우, 저는 처음부터 약을 사용하지는 않고 이게 심해서 나중에 자국이나 흉터가 생길 것 같다 하는 경우에 사용하고요. 그 경우도 자주 피부과에 올 수가 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자주 오시지 못하고 특히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나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못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집에서 약을 사용하시라고 처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드름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관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특징적으로 하는 게 스케일링이라는 각질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면포 축출이라고 해서 여드름을 짜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포라는 것은 곪지 않은 여드름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경우엔 짜서 없애는 게 가장 빨라요. 근데 잘못 알고 계셔서 이렇게 곪은 여드름을 짜시거든요. 근데 이 곪은 여드름은 잘 짜지 않으면 자국이나 흉터가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적으로 짠다는 것도 어렵고 대개는 이 뿌리를 제거하려고 아주 심하게 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피부과에 오셔갖고 레이저로 구멍을 뚫고 짠다든지 아니면 주사를 맞는 것이 자국이나 흉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도 역시 각질에 의해서 막힌 모공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그 후에 여러 가지 진정 그런 관리를 하거나 팩을 사용해서 진정을 하신다면은 하고 나서 표시 나지 않게 댁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 관리도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잘 소독해주지 않으면은 세균 감염돼서 또 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어떤 때 여드름 관리를 할까? 우선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실 수가 있을 때 여드름 관리를 되게 권해드려요. 그리고 많이 곪아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집에서 막 함부로 짜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레이저나 주사나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짜는 것을 같이 병행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선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선 치료는 병원마다 사용하는 기계가 다 틀려요. 그래서 PDT라는 치료도 있고 소프트 스펙트라필이라는 그 치료도 있을 거고요. 또 피펙스라는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LED나 기타 여러 가지 레이저 치료가 이제 이런 광선 치료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런 광선 치료는 부작용이라는 것은 레이저 빛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그 화상이나 아니면 피부가 좀 붉어지는 그런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으나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때 이런 레이저 광선 치료를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약을 사용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면은 약을 먹는 효과를 이런 레이저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항생제를 사용하는 즉 여드름 균을 죽이는 효과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피지선 즉 기름샘을 죽이는 줄이는 역할도 역시 레이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대처하는 효과로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심한 경우에는 약이랑 같이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학생이나 학생인 경우에 그리고 물론 바쁜 직장인도 마찬가지지만 자주 못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 끊고 나서 몇 달간은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학 때 다시 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광선 치료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드름 치료의 목적은 지금 여드름도 치료할 뿐더러 여드름 자궁이나 여드름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약과 여드름 관리, 레이저와 광선 치료를 적당히 잘 조합해서 개개인의 스케줄과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하신다고 그러면 여드름을 뿌리 뽑지는 못하지만 여드름에 의해서 나중에 고통받는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